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축구 승무패 토토 11회차 간단 복귀 그리고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번 주는 승무패 토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이 프로토 경기들이 있고 프로토 경기들은 리그 경기들이 아닌 A매치 경기들이고요. 주중에 J리그 컵이 있긴 하지만 J리그 컵 같은 경우에는 또 A매치를 치르는 그런 국가대표 팀들이 좀 빠지는 모습들, 그리고 아무래도 컵 경기이기 때문에 이변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A매치 쪽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A매치 영상들을 올릴 거고요. 이제 수요일 저녁에 한일전 포함을 해서 A매치 한 4경기 정도, 그리고 이 토요일 새벽쯤에 또 A매치가 있어서 이 월드컵 예선이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유럽 팀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. 한 4경기씩 정도로 올릴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은 경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좋아 보이는 경기들만 꼽아서 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승무패 토토 11회차 간단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0억 가까이가 좀 몰렸었던 회차였었습니다. 1등 당첨금이 한 20억 가까이가 예상이 됐었던 회차였었는데 또 2월이 됐습니다. 그래서 다음 회차 같은 경우에는 2월이 2번 됐기 때문에 아마도 한 35억에서 40억 정도, 많으면 한 40억까지는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회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, 일단 2등 당첨자도 굉장히 적었습니다. 그래서 개별 환급금이 한 5천만원 정도로 굉장히 좀 많았었고, 3등도 한 100만원, 그리고 4등도 한 20만원 정도로 그만큼 좀 이변이, 금액이 많이 몰렸었던 회차였었는데 이변이 좀 많았었던 회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라리가는 좀 무난하게 들어왔었는데 K리그에서 좀 이변이 많았었죠.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주는 라리가가 그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서 K리그는 원래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등수 안에 들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K리그에서 좀 이변이 나왔었기 때문에 등수 안에는 좀 아쉽게 들지 못했었고요. 좌측이 최종픽이고 우측이 풀벳입니다. 네, 그래서 두 픽 다 일단 10개씩만 적중이 됐고요. K리그는 많이 틀려도 한 2개, 보통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좀 그럴 정도로 K리그는 이번 시즌에 좀 이변이 많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 많았었는데 이 2월 회차라 그런지 이번 주는 좀 2월이 굉장히 이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1번 경기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번 경기는 제주 대 광주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제주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일단 광주가 이렇게 뭐 최근에 경기력이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주가 강팀 상대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점, 그리고 일정적으로도 광주보다 좀 유리했었기 때문에 홈에서 하는 그런 제주가 광주 상대로 실점을 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경기력을 봤을 때도 제주가 라인을 그렇게 많이 올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광주의 장점인 역습이 살아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실제로 그렇게 경기가 이루어졌었고 굉장히 좀 지루한 경기가 됐었습니다. 그런데 제주는 이 공격진에서 좀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좀 이번 시즌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축구를 좀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윙백이나 이 중원 미들 자원에서의 득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그리고 또 윙백에서 정우재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었죠. 그래서 이 한 골 들어갔을 때 저는 이 경기 그냥 제주가 이기는 결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주가 이제 이 세트피스에서 펠리페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무승부가 나왔고 이 경기는 적중이 됐었습니다. 이번 경기는 전북 대 수원FC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이게 최종픽 때 이걸 맞췄다라고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제가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경기력 봤을 때는 전북현대인데 수원FC는 연패가 좀 긴 타이밍, 전북현대 역시 좀 연승이 좀 긴 타이밍에서 전북현대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원FC가 이 경기력만 봤을 때는 당연히 패배를 하겠지만 축구 승무패 토토 이런 특성, 그리고 이 K리그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타이밍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무승부까지 좀 받쳤었고,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리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무승부까지 받쳤었는데
적중은 됐습니다. 적중은 됐는데 이제 풀베드에서는 이 경기를 그래도 경기력대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승으로 가서 적중에 좀 실패를 했었죠. 근데 저도 이게 전북현대가 선제골 넣고 나서 이 경기 그냥 전북현대가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원FC가 동점을 만들어냈었죠. 저는 처음에는 옵사이드 판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원FC는 또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무승부가 됐었고, 전북은 좀 한 골 리드하고 있을 때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팀인데 개인적으로 좀 이번 시즌의 모습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. 빨리 쿠니모토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복귀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한교원은 복귀를 했지만 뭐 그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는 없었고, 확실히 이 쿠니모토가 있었을 때 이런 창의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전북현대인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었습니다. 3번 경기는 제가 빌바오 사이드로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이 경기를 무승부로 가져가기에는 이 배당적인 확률이 좀 승패 쪽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었고, 빌바오가 주중에 경기도 없었기 때문에 휴식도 충분히 취한 상태라서 에이바르 정도는 무난하게 잡아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최종 픽 때는 승으로 갔었고, 풀베드 역시 승으로 갔었고, 약간 불안해서 무승부까지 바칠까라도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배당적인 확률 때문에 좀 승패 쪽이면 차라리 승을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갔었는데 적중해서 실패를 했습니다. 근데 이 경기는 좀 너무 아쉬운 게 빌바오가 선제골 넣고 나서 이 경기도 저는 그냥 무난하게 빌바오가 이기겠구나, 이 한 골을 지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이바르의 결정력을 봤을 때, 근데 이 빌바오의 말도 안 되는 수비 실수죠. 수비가 이 역주행을 했습니다. 거의 한 10년 전, 거의 한 15년 전인가요? 어쨌든 설기현 감독님이 역주행 할 때 그 모습이 좀 떠올랐었습니다. 그만큼 좀 말도 안 되는 역주행을 하면서 그냥 아예 골 넣으라고 그냥 비켜준 건데, 어쨌든 그렇게 에이바르가 득점을 하면서 무승부가 돼서 적중에 실패를 했었고, 이 경기는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. 4번 경기는 셀타비고 대 레알 마드리드. 저는 이 경기를 좀 의심을 했었는데 일단은 좀 레알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 8강에 진출했죠. 레알은 항상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리그까지 오는 그런 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기를 단통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지만, 셀타비고가 홈에서 좋은 팀이라는 점과 레알이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승부까지 좀 바쳤었지만 그냥 무난하게 정배당이 뜨면서 적중은 했지만 좀 폴더를 아깝게 썼었습니다. 5번 경기 우에스카 대 오사수나의 경기는 일단 오사수나가 결장 예정자가 너무 많았고, 그리고 이 우에스카가 정배당을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우에스카 사이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. 오사수나가 좀 강팀 상대로도 잘 비비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약팀 상대로도 그렇게 좋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합니다.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본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최종 때는 단통 무승부, 풀베드에서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서 적중이 됐었습니다. 6번 경기는 세비야가 이길 것 같긴 했었는데, 왜냐면 뭐 이런 잡을 팀들은 좀 잘 잡는 모습, 그리고 바이돌리드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제공권에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세비야의 이런 크로스 공격이라면, 측면에서의 플레이라면 저는 바이돌리드가 고전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, 저는 세비야가 이길 것 같긴 하지만 이 바이돌리드가 홈에서 좀 강팀 상대로 좀 잘 비비는 모습과 세비야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다라는 점 때문에 이 경기를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갔었고 적중에 성공을 했었습니다. 7번은 강원이 첫 승 타이밍으로 생각을 했었고, 강원이 최근에 경기력이 저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단통 승으로 가서 적중이 됐습니다. 근데 이 경기는 좀 위험했었어요. 강원이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넣고 이 퇴장자가 나오면서 이 경기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후반 막판에 이제 고메일 선수가 페널티킥을 만들어내면서 득점을 했죠. 그러면서 강원FC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
8번 경기는 이 경기는 좀 예측을 좀 못했습니다. 일단 풀베드선 지우긴 해서 적중이 됐었는데 이것도 근데 사실 뭐 포항이 정상적인 경기를 했다면 이 경기는 그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성남을 잡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퇴장자가 좀 컸었죠. 송민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 경기 한 명이 적은 상태에서도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는데 확실히 한 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컸었고, 우리 교체 자원에서의 이강혁 선수가 지금 뭐 재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빨리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교체 카드에서 이 쪼코로 들어왔을 때 이강혁이 지난 시즌에 포항에서 해줬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이 교체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쨌든 뭐 이 경기는 퇴장자가 나왔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풀베드에서 지웠던 부분은 경기력은 저는 포항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 이 성남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고 반대로 포항은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좀 너무 좀 불안하다라는 좀 촉이 와가지고 지웠었는데 어쨌든 풀베드에서는 적중이 됐었습니다. 9번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. 이게 수원삼성이 저는 이 경기를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수원삼성 사이드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 무승부로 갔었던 부분은 FC서울과의 이런 상성에서의 좀 FC서울이 수원삼성 상대로 좀 압도적인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경기력을 봤을 땐 서울보단 수원이 더 좋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력도 뭐 후반 중반부터는 서울이 좀 좋았었지만 그 전까지는 수원삼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제리치가 그런 많은 기회들 중에서 한 골만 넣어줬었다면 이 경기는 수원삼성이 그냥 이기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그래도 정상민 선수가 또 득점을 하면서 확실히 이런 굉장한 또 신인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경기는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적중에서 실패를 했었고요. 초안 때는 이 경기를 좀 지웠어서 적중이 되긴 했었는데 초안 때는 이 경기를 좀 지었었던 부분은 승무패가 다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상성 때문에 좀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 풀백과 최종에선 단통으로 가져간 부분은 이제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돼서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가져가서 적중에 실패했었습니다. 10번은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. 이 경기는 저는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생각했지 대구가 이길 거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었고 저는 뭐 제 픽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무승부도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만큼 울산의 승으로 좀 강하게 봤었던 경기였었는데 적중에서 실패를 했었습니다. 이 울산이 선제골을 넣었었고 이근호 선수가 동점을 만들어 냈습니다. 근데 좀 아쉬워요. 막판에도 이동경 선수에게 찬스가 왔었는데 그 찬스에서 왼발을 좀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뺏기고 그 역습으로 이제 실점을 했었죠. 그래서 이 좀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세징야 그리고 대구에서의 홈경기는 제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조심 없이 좀 울산의 승으로 강승으로 좀 넣어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중해서 실패를 했었고요. 11번은 헤타페가 유리해 보이긴 했었고 또 엘체가 주중에 경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헤타페 사이드겠지만 단통으로 헤타페의 승을 가기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좀 가져갔었고 이 승부 투픽을 가져가면서 적중에 성공을 했었습니다. 12번은 발렌시아 대 그라나다의 경기는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고 발렌시아가 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그리고 징계에서 좀 선수들이 복귀하는 점 그리고 그라나다가 수비적으로 봤을 때 침투나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서 발렌시아가 뭐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라고
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크로스나 역습에서의 한 방이 좋기 때문에 그라나다 상대로 저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아마 제가 다 발렌시아 단통 승으로 가져갔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가면서 적중이 됐고요. 13번은 이 초안 때는 조금 의심을 했었지만 비아레알이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카디스의 최근의 경기력과 이 배당이 너무나도 낮은 똥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승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으로 가져갔었고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. 마지막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로 가져갔었고요. 이 경기는 제가 이변을 본다면 무승부보다는 좀 소시에다드의 승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선제골만 좀 넣게 되면 저는 이 경기 좀 이 소시에다드가 대패할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가 대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 프로토에서도 사실 소시에다드의 핸디캡에 바르셀로나의 마인승을 좀 추천드릴 정도로 바르셀로나 쪽으로 좀 강하게 봤었던 경기였었고 적중에 성공을 했었습니다.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10개가 적중이 됐습니다. 계속 좀 최근에 등수에 당첨이 되지 못하고 좀 아쉽게 또 이렇게 한 개씩 이제 한 개만 더 맞추면 또 괜찮은 성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것 같고요. 그래도 2월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 회차, 다음 주 주말에 이제 회차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. 그래서 다음 주 경기들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면서 프로토 경기들 가벼운 마음으로 또 소액으로 즐기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